자, 교재는 37페이지 28번입니다. 자, 방화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기둥, 지붕, 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주거용일 필요가 없고, 자, 사실상 이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맞죠? 자, 2번 천장까지 옮겨 붙었다고 하면 기수가 되죠. 독립연소설, 그렇죠? 효용상승설이 아니고 독립연소설이기 때문에 천장에 옮겨 붙으면 기수가 됩니다. 자, 3번은 많이 보셨죠? 쓰레기, 무주물을 소외하여 공공이 위험 발생하게 했을 때 그 무주물은 자기의 물건이 아니지만 자기 물건에 준하는 거로 봐요. 준하는 거로. 그래서 167조 1항이 아니고 2항입니다. 2항, 즉 타인 소유가 아니고 자기 소유죠.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로 처벌된다. 맞습니다. 틀립니다. 그렇죠?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은 많이 보셨죠? 강취한 후에 살해 목적으로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상상적이다 그랬습니다. 자, 29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공터로 두었다. 이 공터를 지름길로 일시 사용했다는 것은 이 공터가 육로가 아니죠. 그렇죠? 이걸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농로길입니다. 농로길. 이 농로길이 일반 공종의 왕래에 사용된 도로라고 한다면 객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죄가 된다. 자, 3번을 보시게 되면 벤 차량을 40분 동안 불법 주차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행하는 버스가 교통이 곤란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이 죄가 될 수가 있을까? 하급심은 된다 그랬어요. 하급심은 된다 그랬는데 대법원 판례는 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X. 그러니까 벤 차량이 40분 동안 불법 주차하고 있었지만, 그쵸? 다른 차량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겨우겨우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정답은 3번이 틀렸죠. 자, 임도죠. 임도를 개설했다. 이 임도가 숲을 임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길도자 써가지고요. 그래서 나무를 베어다가 나무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만든 도로. 사람이 다니라고 만든 도로 아닙니다. 사람이 다니라고 만든 도로가 아니고 나무, 목재, 옛날 그 목재를 베어다가 이제 차에 싣고 가기 위해서 만든 길. 그것은 사람이 통행하려고 만든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로가 되지 않는다. 이걸 방해했다 하더라도 교통방해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30번.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를 위조를 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위조죄가 되죠. 위조죄가 되고 이 만들어진 파일을 메일로 보냈어요. 메일로 전송했다는 것이 행사가 되죠. 행사의 방법은 제한이 없으니까 메일로 보내는 것도 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하고 난 후에 메일 보냈기 때문에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되어버리죠.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랬어요. 대표이사는 작성 권한 있는 사람이죠. 권한이 있는 자입니다. 권한 있는 자가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의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그랬어요. 승낙을 받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이 대표이사 자체가 권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 명의문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위조죄가 될 여지가 없다. 위조죄 X.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문서 위조죄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그자가 허무인이라든지 사망했다든지 하더라도 위조죄가 될 수가 있죠. 4번 위조죄가 성립하면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기수가 된다고요. 나중에 사후에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죠?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하등영향을 미치지 없다. 그렇죠? 빠꾸 후진 없습니다. 기수가 됩니다. 31번 자, 부실기재죄에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당사자가 거래 가액을 그쵸? 거짓 신고해서 신고 필증을 받은 다음에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거래 가액이 등기부에 등기되도록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죄가 될 수가 있을까? 안 되죠. 그렇죠? 이 거래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이 불실기재죄가 되려면 권리 의무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 그렇죠? 이 중요 사항을 객관적 진실에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기재하면 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허위로 다른 내용으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이 죄가 되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중요한 사항일까? 밑에 보시죠. 부동산에 관한 종중 명의 땅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종중 대표자의 기재는 이 종중 땅, 건물, 땅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종중 대표자 이름을 반드시 적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종중 대표자 이름을 허위로 등장하게 되면 이 중요 사항에 대해서 진실에 반해서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죄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안 된다. X.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종중 명의 같은 경우, 종중 땅 같은 경우, 종중 부동산에 있어서 종중 대표자의 기재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거를 진실로 정확히 적어야 되는데 진실에 반해서 적었다면 죄가 된다. 그러나 이 거래가액 같은 경우는 뭐다? 중요한 의미가 아니다. 중요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진실에 반해서 적었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밑에 3번. 자, 그 원본 기재사항에 취소 사유가 있는데요. 이 취소 사유가 하자가 있대요. 하자. 그러면 이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 원본에 기재가 되었다면 이 죄가 될까 안 될까? 자, 취소권 행사하기 전이라는 얘기죠. 취소권 행사하기 전일 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하기 때문에 이 유효한 것이 그 사실 내용이 원본에 기재가 되었다면 불실 기재죄가 되질 않아요. 취소권을 행사한 후라면 죄가 되겠지만 취소권 행사하기 전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취소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취소 전이냐 취소 후냐 이렇게. 취소 전이라면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취소 후라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 그래서 취소 전이라면 여전히 이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부실기재죄가 되지 않는다. 근데 취소 후라면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기재가 된다.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된다고요. 4번 유상증자 등기 신청 시 발행주식 총수, 자본 증액이 증가한 사실이 있는데 이걸 허위임을 알면서 그렇죠? 이걸 허위임을 알면서 여기에 기재를 하게 하였다면 뭐가 되죠? 불실기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상증자 등기 신청할 때 발행주식 총수, 자본 총액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위에 나와 있는 중요사항이에요. 중요사항. 이 중요사항을 진실대로 적어야 할 텐데 객관적 기준에 반해서 적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자, 1번 정보통신부 장관이 무슨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서류 심사가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에서 이 배점 방식을 변경했다고 했을 때 완전 끝난 상태에서 변경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X 하시고. 자, 약간 오타 나왔네요. 이걸 니은 바꾸시고 디귿 바꾸시고 그 다음에 리를 바꾸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오타 없습니다. 이거 좀 바꾸시면 될 것 같고. 자, 교도관이 그쵸? 교도관이 접견 신청이 들어왔어요. 접견 신청이 들어왔는데 교도관이 뭐예요? 행영법에 해당한다고 봐서 접견 신청을 거부했어요. 필요한 용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않는다고 보아서 접견 신청을 거부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멋대로 거부한 게 아니라 법에 근거해서 이 행영법이라고 하는 오늘날은 형집행법이죠. 옛날은 행영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법에 근거해서 접견 신청을 거부한 것은 뭐다? 고의가 없다. 직권남용죄의 고의가 없다는 거예요. 법에 근거하는 것은 뭐다? 직권남용죄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X. 자, 그 다음 접견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접견해 준 게 아닙니다. 그쵸? 거기서 사고 치거나 그런 친구들은 징벌실 들어가거든. 징벌실 들어가게 되면 접견이 들어왔다도 접견 안 해줘요. 아시겠어요? 그런 징벌실 들어가는 그 내용들이 이 법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 근거해서 접견을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디귿번. 자, 청와대 그 정책실장이 기업 관계자들에게 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서 미술관 전시회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관계자들이 이 특정 미술관에 후원을 해줬다는 거죠. 이것이 직권남용죄일까? 직권남용죄가 되려면 뭐죠? 직권남용죄가 되려면 의무 없는 일, 그렇죠?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그러면 이게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업 관계자들에게 기업 매사나 활동으로서 전시회 후원을 해줘라고 하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이 아니고 의무가 있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일을 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건 취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X. 우리 기업이 돈을 많이 벌죠.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누구 때문에 벌어요? 국민들이 다 그 물건 사주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그 물건 사주기 때문에 기업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국민들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국민들이 그렇죠? 여가 생활 할 수 있도록 문화 생활 할 수 있도록 즉 예술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너네들이 뭐다? 전반적으로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다? 당연히 기업이 해야 할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똑같이 이러한 비서실장 등이 공무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뭐라고 했냐면 특정 정치 성향 시민 단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그래 인해서 이러한 연합회 부회장으로 하여금 자, 해당 단체들에게 지원 자금을 해라, 자금 지원을 해라고 한 것은 이 경제인 연합회가 이런 특정 정치 단체에 자금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없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였기 때문에 변추가 된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정답은 그래서 1번 됩니다. 33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함정에 빠질 의사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유했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 관련해서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뇌물수수가 될 수가 있죠. 이 함정수사 관련된 것인데요. 이 함정수사 관련된 것인데 이 형사법이 나오죠. 이때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뇌물 수수 의사가 원래 있어요. 이 군수인데 이 군수로 당선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가 군수가 되면 돈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업자가 뇌물을 갖다 주면 난 받겠다라는 의사를 원래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상대방 쪽에서 이 사람을 공주에 몰기 위해서 뇌물을 갖다 주죠. 갖다 주니까 덥석 물어요. 덥석 받았습니다. 그러면 뇌물 수수가 된다는 거지. 이것은 뭐다?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라는 거야. 함정 수사. 법무 유발형이 아니고 이건 위법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위법이 아니다. 자, 됐고. 그리고 또 뭐냐면 첫 번째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에 불과했고 또 뭐냐면 두 번째 뭐냐면 이 뇌물을 공유한 사람이 있죠. 뇌물을 공유한 사람이 공유를 한 사람이 이 수사기관과 어떤 관련성이 없어요. 관련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수사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수사기관에 부탁을 받고 한 게 아니에요. 수사기관에 부탁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함정수사라는 말의 의미는 뭐 경찰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함정수사와 뭐 거론이 되는 것인데 이건 함정수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왜? 돈을 갖다 준 사람이 수사기관과 연락을 취해서 궁지에 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내가 돈을 주면 이 사람 돈을 받겠다. 그럼 이 사람을 내가 고소를 해야지. 뇌물수수를 고소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부탁받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뭐다 이러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공무원 돈을 받으면 이런 생각 갖고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는 질문이죠. 자, 2번. 뇌물을 받았는데 그 뇌물을 받은 다음에 그 감액 처분을 하였는데 그 감액 처분에 관련된 그 과세 대상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확립된 선례도 없어서 그 감액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다? 부정처사가 안 돼요. 여기 부정처사가 안 돼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안 된다. 이게. 돈을 받았다면 수뢰죄는 돼요. 수뢰죄는 되는데 돈을 받았으니까 수뢰죄는 되는데 부정처사가 안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뢰 후 부정처사가 결국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게 되면 퇴직 후에 수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뇌물수수가 될 수가 없죠. 뇌물수수는 현직일 때 받아야 돼. 현직일 때. 현직일 때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가 될 수가 있는데 퇴직 후에 받았기 때문에 뇌물수수가 될 수가 없다. 뭔 될 수가 있습니까? 사후수뢰죄는 가능하죠. 사후수뢰죄는 가능하고 이건 가능하고 또는 현직에 있을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는 가능해요? 약속죄는 가능해요. 뇌물약속죄. 이건 가능하지만 뇌물수수는 안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에 틀렸습니다. 자, 4번 가볼까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쭉 읽어보시고요. 중국 국적선사 선박에 대한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습니다. 자, 뇌물수수가 될 수가 있을까? 뇌물수수가 되려면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무관련성이. 근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그렇죠? 이 해운 정책과 업무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다? 이 공무원이 하는 일은 대한민국 국적 선사의 선박 업무에만 국한합니다. 이 업무에만 국한하는 것이지 외국 국적 선사의 업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중국이라는 외국 나라 있죠. 외국 국가의 선박에 대해서 운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다? 직무 가능성이 없다. 직무 가능성. 이 없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수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답은 3번. 자, 34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믿었대요. 이것은 뭐다? 위계가 되지 않죠. 충분히 심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위계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충분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런 것을 믿고 가볍게 믿고 인허가를 내주었다고 했을 때 죄가 되지 않는다. 2번을 보시게 되면 자발적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만 갖고선 죄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해서 형집행장을 갖고 와야 되는데요.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구인할 목적이었다는 것은 뭐죠? 이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닙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그렇죠? 소지하지 않고 구인할 목적으로 임의 형식으로 데려갔다 했을 때 이 피고인이 이걸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때렸다는 거죠. 이건 뭐다? 정당방위다. 위법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것은 정당방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공직방위 되지 않죠? X. 답은 3번이죠. 이거 풀었죠? 2명 경찰관, 그쵸? 상상의 경험이다. 맞습니다. 35번. 다음 중 이 공무상 표시 무효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법원이나 집행관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구 허락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채권자의 승낙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얻어서 들어갔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맞죠? 청구권자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동의만 받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2번은 총론 시간에도 많이 나오죠. 그 표시가 있는데요. 이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고, 그쵸? 믿고 그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대요. 그럼 뭐가 되지? 죄가 되는 거죠. 정당한 이유가 없다 했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3번을 보시게 되면 출입금지 가처분은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금지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들어갔다면 죄가 되지 않죠. 똑같이 위에 거랑 여기도 1번도 채권자의 승낙을 얻은 거죠. 그렇죠? 승낙을 얻어 들어갔다. 여기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 승낙을 해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온천수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 나왔는데요. 자,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를 양수하고 임대차 계약 형식을 빌려서 온천수를 이용하여 온 사람이 뭐죠? 제3자죠. 제3자. 이 사람이
계속 위반해서 계속 온천수를 사용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제3자가 위반해서 온천수를 사용한 것은 공무상 표시 무효죄가 됩니까? 안 되죠. 왜요? 이걸 금지하고 있는 것은 채무자지 제3자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처분 채무자에 대해서 부자의 명령을 원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제3자인데 제3자가 이걸 위반한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위반했다면 죄가 되는데 제3자가 위반한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36번.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보세요. 도피 중이던 피고인이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했어요. 또는 대법원을 구해달라고 요구해서 피고인 요청이 응하도록 하였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이것은 통상적 도피의 한 형태입니다. 통상적 도피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쵸? 그쵸? 이 범인 도피죄 같은 경우에는 범인 스스로 도피는 죄가 되지 않아요. 범인 스스로 도피, 자기 도피는 죄가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기 도피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자기 도피로 봤어요. 자기 도피. 자기 도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자기 도피 관련해서 친구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이거 좀 해달라고 한 것은 도피죄 교사가 되지 않는다. 내가 도피죄가 안 되니까 친구에게도 뭐다? 도피죄 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행위 도중에 공동의 범을 갖고 가담했을 때는 도피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우리 승계적 공동정범 할 때 했죠? 맞습니다. 그 다음 3번을 보시게 되면 자, 피의자가 사실은 이 주인이 아니에요. 실제 업주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실제 업주라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한다. 허위 진술만 했다는 것만 갖고 죄가 안 되죠. 그렇죠? 경찰에 밝혀낼 문제이기 때문에 피의자나 참고인이 거짓 진술한 것만 갖고서는 도피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4번 보시죠. 자, 신원보증서에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죄가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안 된다. 신원보증서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신원보증서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죠? 수사기관에 대해서 피의자의 신분 등을 보증하고 향후 수사기관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을 뭐라 불러요? 신원보증서라 불러요. 신원보증서도 허위 쓴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 자체만 갖고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틀립니다. 답은 4번이죠. 37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있습니다. 자,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 실제 업주가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위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 갖고서 죄가 돼요? 이것만 갖고 죄가 안 되지, 그치? 허위 진술만 갖고 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친족간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죠? 처벌되죠? 그쵸? 맞습니다.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 X 동그라미. 자, 이 도피죄 관련해서 아직 수사 대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도 도피죄가 될 수가 있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참고인이 범인이 아닌 사람을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범인이라고 지속하여 허위 진술했다. 단순히 허위 진술만 갖고 죄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허위 진술만 갖고 죄가 안 된다. 이것도 허위죠? 허위 진술, 허위 진술. 올라가서 여기도 허위 진술. 허위 진술. 여기도 허위 진술. 이것만 갖고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이죠? 옳지 않은 것은 한 개입니다. 1번. 38번. 위증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진술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 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 그렇죠?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하등 문제가 없죠. 왜요? 추상적 위헌범이니까. 이 판에 잘 나옵니다. 맞습니다. 자, 2번 볼까요? 2번도 잘 나오는데. 자, 음주운전 사건을 기소가 된 사건에서 남편이 증인으로 출석한 전처가 증언 거부권을 고집하지 못했어요. 못한 상태에서 남편을 두둔하는 형식의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행했어요. 적극적으로. 자, 이건 위증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가 있다. 이거 없다 틀렸고. 왜? 전 남편을 두둔하는 형식의 허위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여자는 법관으로부터
증언 거부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똑같이 허위 진술을 얘기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허위 진술을 얘기할 사람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든 고지받지 않았든 이건 이어져야 되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짓말하게 되면 죄가 됩니다. 아시겠죠? 답 2번이 틀렸죠? 그 다음 단순 위증죄나 모의 위증죄나 역시 그 공소란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자수하게 되면 필요적 감면이죠. 필요적 감면. 감경 면제한다. 필요적입니다. 이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맞죠? 4번 가볼까요? 자, 민사소송 절차네요. 민사소송 절차. 자, 민사소송 절차에는요, 형사소송하고 좀 다르죠? 이건 증언 거부권 제도는 있어요. 증언 거부권 제도는 있어요. 있지만 뭐가 없냐면 증언 거부권 고지 제도는 없어요. 고지 규정은 없다. 이 규정은 없다. 그 점에서 뭐하고 달라요? 형사소송하고 달라요. 형사소송하고 고지 규정이 없다. 재판장이 고지를 해줘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요. 자, 올라가 볼게요. 자, 그래, 증언 거부권이 있다고요. 이 거부권이 있지만 재판장으로부터 증언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받지 않다 할지라도 헛소리를 떠들게 되면 뭐가 됩니까? 위증이 됩니다. 위증. 형사소송에서는 위증죄가 안 되지만, 그쵸? CF. 형사소송에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증이 안 됩니다. 위증이 되지 않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증언 거부권 고지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면 죄가 됩니다. 39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일까? 그래요. 허위 진술만 갖고 죄가 안 된다니까. 그쵸? 증거 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증거 위조는 증거 자체를 위조를 해야 돼. 증거 자체를 유형적 방법이죠. 증거 자체를 위조했을 때 죄가 되는 것이지 허위 진술은 무형적 방법이잖아요. 그쵸? 틀렸고. 자, 2번. 쭉 읽어보시고요. 제3자의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담긴 내용을 녹음 파일, 녹취록을 만들어서 제출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증거 위조가 될 수가 있을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된다. 그래서 1번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이 무형적 방법이 아니고 유형적 방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증거 위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자, 증인 갑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마치 자신이 전달받은 것처럼 진술했습니다. 그랬을 때 객관적으로 진실을 하다이라면 위증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죠? 안 된다 틀렸죠? 왜요? 주관설이니까. 주관설이죠. 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일치하든 간에 마치 자기가 들은 것처럼 지금 완전히 다른 내용의 얘기를 했다면 기억에 반하는 얘기를 했다면 위증이 된다. 주관설입니다. 자, 1번. 피고인 자신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한다면, 그쵸? 이건 뭐가 됩니까? 증거 인멸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증거 인멸죄라고 하는 건 뭐죠?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되죠. 그쵸? 타인사건이기 때문에 자기 사건 있죠. 자기 사건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설령 결과가 이렇다 하더라도 이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몇 개죠? 하나밖에 없네요. 틀린 것은 3개고요. 문제가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0번 갑니다. 자, 무고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골라라 그랬네요. 자,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점은 적극적 증명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야지 묶어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무고를 처벌할 수 없어요. 없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X.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2번 가볼까요? 자, 이미 공소시가 완성된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않는지 여부는 그 신고시 갖고 판단하면 됩니다. 신고시. 자, 일단 그건 9여기까지 맞습니다. 그쵸?
자, 따라서 범행 일시를 특정하지 아니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했을 때 이 고소 보충 진술 시에 마치 공소시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거짓말했지. 거짓말했지. 그러면 뭐다? 이때 바로 이때 이 고소 보충 진술할 때 무고죄가 성립되었다. 이거. 무고죄가. 아, 여기 신고시이라 했잖아. 신고시 갖고 판단한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고소 보충 진술할 때 이렇게 거짓말한 것처럼 거짓말 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 바로 뭐가 된다? 이때가 바로 신고시라는 거예요. 신고시. 이때가 바로 무고죄가 되는 경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을 보시게 되면 허위 신고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 될 수 있었는 경우에는 무고죄는 기수가 돼버리죠. 기수가 돼버립니다. 이후에 이러한 경우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는 빠꾸 후진 없습니다.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맞죠? 그럼 4번을 보시게 되면 자, 세 번째 줄이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한다면 이때 뭐가 됩니까? 이때 기수가 됩니다. 기수가 되기 때문에 이때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목적이 딴 데 있다 하더라도 여기 그 목적이 단지 처벌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비리를 밝힌다, 정상을 구하는 데 있다 하더라도 이런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목적보다는 뭐다?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고의는 충족한다. 는 것이죠. 물론 목적은 뭐죠? 목적은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이 목적에는 굳이 이런 목적에 있지 않고 단지 비리를 밝히는 데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인식, 이런 인식, 그로 인해서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무고는 성립한다. 주관적 요건 모두 충족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